라파엘 점퍼의 초기 멤버이자 천재 신동이었던 존 에버린 밀레이.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정작 세상이 가장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당대 런던 사교계류의 발칵 뒤집어 놓은 스킨들, 유명 부부의 아내와 얽힌 추문이었죠. 그 상대는 바로 에피 그레이. 그녀의 남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훗날 톨스토이와 간디, 프루스트에게까지 영향을 준 거물 비평가 존 러스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런던 상류층이 주목하는 셀럽 부부였죠. 하지만 여러분, 밀레이가 행복했던 한 부부의 관계를 망쳐버린 빌런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부부에겐 사실 아무한테도 말 못할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부부의 속사정, 지금부터 들여다볼까요? 1853년 5월의 어느 날 침실의 시계초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에피는 침대 위에 앉아 남편 앞에서 좀처럼 꺼내기 힘들었던 그 말을 하기 위해 초조하게 입술을 달싹였다. 러스킨이 약속했던 6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나도 25이 되었으니 오늘은 말해도 괜찮겠지. 기억하세요? 제가 25이 되면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적을 깨기엔 충분했다. 책장을 넘기던 러스킨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에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티끌만한 흠결이라도 찾아 낱낱이 도려내고 싶어하는 외과 의사처럼 가늘게 뜬 눈으로 아내를 훑었다. 그 말을 다시 꺼내더니 에피, 당신은 정말이지 사악하군. 아니면 미쳤거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에피는 눈을 크게 떴다. 사악하다뇨. 저는 그저 우리의 서약을... 입 다물어. 러스킨이 책을 닫았다. 그리고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에피를 내려다보며 쏘아붙였다. 그 창백한 얼굴을 봐. 그 몰골로 내게 육체적인 결합을 요구하는 건가? 아픈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당신은 정녕 모른단 말이야. 에피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를 창백한 병자로 만들어가는 건 다름 아닌 남편과 시대 식구들의 정신적 괴롭힘 때문이었다. 그녀는 태생적으로 약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러스킨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 입에서 당신이 사악하고 저열한 여자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 한 번만 더 그런 욕망을 입 밖에 내뱉는다면 그때는 말로 끝나지 않을 거야. 때려서라도 당신의 사악함을 없앨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어. 에피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침실 문이 쾅 닫히고 러스킨이 나가버린 뒤에도 그녀는 한동안 차가운 침대 시트를 움켜쥐고 떨었다. 6년 동안 에피는 처녀의 순결함을 지닌 채로 러스킨 가문의 사장 안에서 처절하게 말라가고 있었다. 아니 이럴 거면은 결혼은 왜 한 거야? 내 말이... 혹시 둘이 정략 결혼이었나요? 집안끼리 억지로 맺어준 거라던가? 아니요. 놀랍게도 연애 결혼입니다. 진짜? 둘이 어쩌다가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지? 러스킨이 보니까 19년 토끼띠고 에피가 28년 쥐띠거든요. 갑자기 사주풀이를 해주시나요? 서대님, 네. 토끼띠랑 쥐띠 궁합은 좀 어떤가요? 아주 상극입니다. 농담이고요. 둘이 9살 차이거든요. 에피가 12살, 러스킨이 21살 때 처음 만나요. 12살하고 21살? 네, 에피네 가문하고 러스킨네 가문이 원래가 서로 아는 집안이었어요. 에피네 아버지는 스코틀랜드의 변호사이자 지역 유지였고 러스킨네 집안은 혹시 쉐리 줄 알아요? 그게 뭐죠? 요게 스페인 와인인데 빅토리아 시대에 상류층에서 유행하던 술이었대요. 요걸 수입해와서 큰돈을 벌어요. 런던에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을 정도로 에피네보다 훨씬 부유했어요. 에피가 12살 때 가족들과 런던을 방문했다가 그 저택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게 된 거죠. 에피가 생긴 게 예뻐요. 이런 인형 같은 분위기가 있었죠. 소녀였을 때도 정말 예뻤습니다. 러스킨은 지적이고 우아하고 경제적으로도 탄탄한 남자였죠. 완벽한 신랑감이었어요. 겉으로 봤을 땐 말이죠. 러스킨이 에피한테 황금간의 왕이라고 도마도 하나 써주거든요. 잠깐만, 이거 누구랑 느낌이 되게 비슷한데요. 누구? 루이스 캐럴. 루이스 캐럴도 10살짜리 소녀로 의해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써주잖아요. 오, 맞아요. 취향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죠. 진짜 상당히 결이 비슷한 느낌의 두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에피가 19살이 되던 해였어요. 러스킨네 집이 더 크고 근사한 저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자랑도 할 겸 에피한테 한번 놀러오라고 추첨을 해요. 이거 그건가 보다. 영국 영화 보면 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상류층끼리 서로 저택에 초대해서 며칠씩 묵고 가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되게 부럽더라고. 나도. 좋은 성을 초청받아서 몇 날 며칠 놀다 가고 걔 자기 가문의 권력이나 취향을 과시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런 사교 문화래요. 그래서 에피도 러스킨네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러스킨네 엄마가 이러는 거죠. 너 그거 아니? 존 오빠는 약혼한 여자가 있단다. 어쩌라고. 아니 내가 뭐 존 오빠를 어떻게 했어? 아 그러네. 황당하네. 사실 러스킨네 엄마가 이렇게 견제를 한 이유가 있었어요. 에피가 이미 런던 사교계에서 좀 인기녀였거든요. 아버지가 스코틀랜드 유지다 보니 런던에 올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워낙 미모가 출중하니까 졸졸 따라다니는 남정네들이 줄을 섰던 거죠. 근데 러스킨네 엄마가 봤을 때는 아무리 지인네 딸이고 그 집안하고 잘 지냈어도 얘는 자기 집 며느리감은 아니거든. 그래서 미리 눈치를 주는 거죠. 우리 아들은 임자 있어 얘. 뭔가 무섭다. 근데 뭐 에피는 이 집 아줌마가 그러든지 말든지 존 러스킨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자기보다 9살 많은 오빠고 자기는 뭐 오페라 공연 보고 전시회 다니고 리젠트 스트리트에서 신나게 쇼핑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쁜 애가 그러고 싸돌아다니니까 호감을 표시하는 남자들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러스킨네 저택으로도 에피를 만나러 왔다고 하는 남자애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러스킨 어머니가 슬슬 단속을 하기 시작해요. 혼자 나댕기지 말고 옷도 좀 이렇게 입고 다니고 은근히 문제가 있는 애인 것처럼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래서 상류층3이 피곤하구나. 그렇죠. 이때 에피가 알아챘어야 해요. 이 집 어른들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사실 러스킨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었던 건 아들의 낌새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보니까 둘이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막 피아노 치고 도란도란 떠들다가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아이고. 저녁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하면 러스킨이 에피 방 앞에서 기다렸다가 에스코트 해주면서 같이 내려온다. 전분 나겠다. 그러니까 이 시기 집요같이 군 감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시 러스킨은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평론가로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영국의 차세대 지성이었거든요. 잘 나갔네. 내유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아들 정도면 샬럿 로크하트 정도는 만나야지. 샬롯 로크하트가 누구죠? 대단한 집안인가? 그 여자가 저명한 문학가인 월터 스콧경의 손녀이자 잘하면 가문 영지도 물려받을 수 있는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너 빨리 샬럿하고 잘해봐 하고 등 떠밀고 우아하고 고산한 며느리 들일 꿈에 들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깜도 안 되는 기집애 가. 설렁설렁 아이짱거려. 가뜩이나 소문 들어보니까 얘네 아빠 지금 투자한 사업도 잘 안 풀려서 가세가 기울고 있다고 하던데 아우 얘 그냥 빨리 지네 집에 가버렸으면 좋겠다. 아침 드라마 보는 것 같다. 그치. 그래서 에피가 드디어 집에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우울하잖아 하고 있는데 러스킨이 샬롯이라는 여자랑 나가리가 되고 막 우울해하면서 갑자기 자기네 스코틀랜드에 가겠대. 아니 근데 왜 나가리가 됐어? 애초부터 러스킨이랑 샬롯은 서로 막 호감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러스킨은 지네 엄마가 등 떠무니까 몇 번 들이댔던 거고 샬롯도 러스킨이 그닥 안 끌렸는지 다른 남자랑 썸 타고 약혼해버리죠. 러스킨이 진짜로 맘속에 끌렸던 사람은 에피였던 것 같아. 아이고 결국 전분이 났구나. 그래서 에피네 본가가 있는 스코틀랜드에 갑자기 가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애가 러스킨 아빠가 아들이 우울증 걸린 것 같으니까 가지 말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고 너 그 집 조심해야 돼. 요즘 에피네 집 재정 상태가 엄청 안 좋대. 우리가 부자니까 너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다.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러스킨이 스코틀랜드까지 가긴 가는데 에피네 아빠 사무실에만 잠깐 들려서 인사하고 정작 에피하고는 만나자는 말도 못하고 쭈뼛거려요. 부모님 말씀도 그렇고 생각이 많았구나. 그러더니 뭐 좋아한다 어쩐다 제대로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람 저 위부단하네. 제 말이요. 그리고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써요. 뭐라고 썼는데? 에피를 무척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내 아내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 그녀가 나를 아주 깊이 사랑해준다면 또 모를까.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못 견뎌가지고 거기까지 갔잖아. 아이고 부모님 등살에 고민되는 건 알겠는데 자기가 처원 못해놓고 여자를 깎아내리는 건 좀 그렇다. 이제 대략 이 사람하고의 결혼 생활이 어떨지 감이 오죠. 근데 그렇게 갈팡질팡하던 러스킨이 도대체 무슨 신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에피에게 열렬한 구애 편지를 보내며 청혼을 합니다. 드디어 부모님 허락이 떨어졌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요때 진짜 에피네 집 사정이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에피네 집안에서는 이 결혼 나쁘지 않다. 근데 좀 그런 게 러스킨 부모님은 결혼식에도 참석을 안 해요. 두 사람이 슈를 에피네 친정집에서 올렸었는데 여기가 옛날에 러스킨네 조부모님들이 살던 곳이래요. 두 분이 여기서 연이어 세상을 떠났거든.
그래서 줄초상이 났던 집이라서 재수없어서 못 가겠다고. 시작부터 안 좋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됐는데 남편이 첫날 밤을 그냥 넘어가는 거죠. 둘째 날 밤도 셋째 날 밤도 계속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은 아닌 것 같다. 6년 있다가 네가 25살이 되면 우리 그때 진짜 부부가 되자. 마을이야 방구야. 그러니까 그것도 기가 막힌데 나중에 신혼여행차 프랑스로 떠나는데 시부모님이 중간에 떡하니 나타나서 합류를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나는 얘기만 들어도 벌써 속에 얹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신혼집도 시댁 바로 옆에 차려줬어요. 아이고. 시부모가 사사건건 숨막히게 잔소리를 해대고 아들 옆에 붙어서 계속 이러는 거죠. 아이고 야 쟤는 진짜 아니야. 외모도 성품도 우리 집안 수준에는 한참 모자란다. 근데 남편이 시댁 부모하고 정서적으로 너무 본딩이 돼 있는 상태라 러스킨이 시부모 편에 서서 와이프를 같이 구박하는 겁니다. 진짜? 사사건건 무시하고 점점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면서 집안 전체가 에피를 왕따시키기 시작한 거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고 항의하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거 진짜 19세기 런던에서 있었던 일 맞아요? 아니 대사만 들으면 어디 주말 드라마에서 본 얘기 같아. 내 말이요. 이렇게 처음부터 삐그덕댔던 결혼은 어렵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죠. 심리적 애착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러스키는 에피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요. 난 이제 너한테 질렸으니 내일이나 하련다 하고 서재에 틀어박혀 글만 쓰는 식이었죠. 근데 에피는 또 유명 인사인 러스킨의 아내로서 사교계 활동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각종 만찬과 무도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러스킨은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에피를 혼자 보내버리는 거죠. 자기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근데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보호자 없이 여성을 혼자 보내는 게 좀 이례적인 일 아니었나요? 맞아요. 빅토리아 시대에 여성이 보호자 없이 사교계에 나타나는 건 넘봐도 되는 여자라고 광고하는 꼴이었거든요. 게다가 에피가 워낙 예뻤잖아요. 남자들이 찌쩍대기 시작해요. 영국은 물론이고 베로나에 놀러갔을 때도 상류층 남자들이 에피한테 은근히 구애하고 진짜로? 어느 날은 무도회에서 누가 에피와 먼저 춤을 출 것인가를 두고 두 남자가 언쟁을 벌이다 결투까지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거기는 산더덕이 없어? 에피도 남편한테 정이 다 떨어졌으니까 주변 남자들의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겠죠. 모정과 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면서 공허함을 달랬던 것 같아요. 금방 좀 나겠네 이 커플.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에피는 시선을 즐기기만 했지 남자들하고 선을 넘는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러스키는 웃긴 게 자꾸 남자들이 에피한테 꼬일 수 있는 상황을 지가 먼저 만들어줘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데 진짜 그냥 시부모의 주장대로 에피를 나쁜 여자로 만들어서 이거 봐라 우리 부모님 말이 맞았지? 너 결국 이런 여자였잖아 라는 명분을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이유야 어쨌든 부모와 편먹고 부인을 저렇게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건 정말 비겁하고 잔인하네요. 그러니까 에피가 이런 식으로 6년을 삽니다. 피가 마르는 결혼 생활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무렵 화가 밀레이와 운명적인 그림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 작품이 등장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과연 밀레이는 이 고통받는 여인을 구해내는 기사가 되어줄지 밀레이와 에피의 애잔하고도 뜨거운 사랑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그럼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